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 수급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목회자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부 1학년부터요, 그리고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전체 제가 세워보니까 학교, 노회, 그리고 고시위원회, 수련과정 특별위원회, 무슨 위원회, 연금재단까지 해가지고 약 7개의 위원회에 우리가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가요,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학교와 교단이 소통되지 않아서 목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를 예측하지 않고 몇 명을 공급해야 될지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수련과정 집중교육과 그 다음에 고시, 여기야 뭐 서로 소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개노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부목사가 몇 명이 전국에 필요한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연금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학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신대학교 학사 제도는 학부 4년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원 2년을 하게 돼 있고요. 일반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3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요, 학부로 들어온 학생들은 6년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감리교 신학교인 목원이나 협성, 감신대 출신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 THM 과정으로 2년 과정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교, 장신대나 우리 한신대 졸업한 사람들은 감신대를 가면 MDB 3년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제를 분리해 놨어요. 우리도 지금 MDB와 THM 있는 부분을 바꿔서 학부 출신들은 THM으로 자동으로 직속하게 하고, 그리고 타신에서 들어오고 일반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MDB를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THM 학부 1학년에 들어오면 6학년까지 다니는 의대처럼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석사 통합과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 갔다가 이런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 신청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석사 통합과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이 관악 캠퍼스에서 교양을 1학년, 2학년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있는 해화동 연건 캠퍼스에서 3, 4, 5, 6학년을 다녀요. 우리도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거죠. 오산 학부에서 교양 1, 2학년을 다니고 3학년부터 4, 5, 6학년은 수유리 대학원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6학기생으로 들어온 일반대생들과 똑같은 학점을 수유리에서 하게 되면은요, 훨씬 여유롭게 6년 과정 속에서 신학 공부를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사 조절을 하게 되면 신학교육 일원화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탈자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학부로 입학했다가 대학원까지 한 번에 졸업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제도 굉장히 이상한 거 아시지요? 전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학원 필수를 한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86학번부터는 무조건 대학원을 다녀야 하고, 다녀야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4년을 학교 다니고서 학교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대학원 너네 다시 들어오니까 입학금 다시 내래요. 올해도 제가 입학금 받더니 약 9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6년 필수제를 만들어 놓고 왜 중간에 입학금을 또 받습니까? 왜 시험을 또 쳐야 됩니까?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우리 목회 시스템과 학교 시스템에 굉장한 괴리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일단 내보냈다가 너네 왜 안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50명 중에 25명밖에 안 들어오는 학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입학할 때부터 나는 6년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얻어야 졸업이 되게끔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탈률이 떨어져서 훨씬 더 많은 신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바꿔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인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지난 40년 동안의 총회록을 제가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40년의 총회록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많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40년 동안의 총회력을 뒤져서요, 한신대학교가 종합화된 80년, 그래서 79년도 총회록부터 40년치를 뒤져서 특별위원회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위는 한신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14개가 만들어졌고요. 40년 동안 14개가 만들어졌고 약 22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그만큼 한신대 문제가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단에서 결의한 것은 100일의 총회 때 1로의 1인 이사 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회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 그러면 그 운영의 주체를 노회로 만들자. 그래서 1로의 1인 이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0일 날 교단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세례교인 이상 총장이 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학교에서 시행해 버렸습니다. 교단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학교와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하고 있을까 보다 보니까 법인이 너무 약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인, 그러면 우리 기장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사고고요. 사립학교법상 한신대학교의 법인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학교에 감사하러 2주 동안 상주하면서 보니까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을 봤더니,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봤더니 당시에는 이사 15명, 지금은 19명으로 늘렸고 지난 1월 달에 24명으로 확장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사 15명이었고요. 당시에 이사 15명하고 법인 사무국장 한 사람 해서 16명이 법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누구냐? 16명 중에 딱 2사람만 매일 출근해요. 당시에 당연직이었던 총장과 사무국장 2사람만 매일 출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4명은, 16명 중에 14명은 2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사회 회의가 있을 때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학교를 지배할 수 있느냐? 전혀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매일 출근하는 2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 14명의 결정이 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편향된 정보를 취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론도 편향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학교를 살펴봤더니 법인의 지배력이 오히려 커집니다. 상호 존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법인이 굉장히 커서요, 무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교장을 불러다가 혼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 사무국장이 총장과 저는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총회는 어떤 구조이냐면 총장이 사무국장한테 물 떠오라고 시켜요. 지난번 총회 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총장에게 끌려가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고 대학 본부에게 끌려가는 학교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은요, 법인이 직접 하는 일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근 직원의 규모의 수를 늘려야 되고요. 법인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 혹은 장로가, 교단의 사람이 가서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총장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한신대학교 의무헌금 200분의 1 헌금을 줍니다. 200분의 1 헌금이 약 1년에 7억 정도가 주는데요. 이 7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법인 사무국을 스쳐서 대학 본부로 갑니다. 감사를 하면서 회계장부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법인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대학 회계팀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허수아비고 그냥 통과되는, 통장에, 왜 우리 월급 통장에 스쳐서 카드사로 가는 것처럼 스쳐가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물건의 소유권을 법인이 가지고 있고 대여를 해주는 형태로, 대여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법인 전입금을 지급한다면 지금처럼 현금 7억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면 갈수록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정과 재정이 독립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은요, 대학본부 밑에 들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학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오산에 있는 대학본부가 수유리에 있는 거리적으로도 먼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묵살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환경도 어렵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98년의 정관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8년에 보면 많은 것들이 신학대학원의 독립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 굉장히 좋은 정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유리 전담 교수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독립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MA 학생과 THM 학생들을 수유리로 올려서 신학교육을 한 곳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냐면, 우리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하면서요, 이 정관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을 반납하면 이 정관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전문대학원을 반납하고 이 98년 이전의 정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육에 대한 보장을 정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정관에서 하고 있는 보장이 사라지게 된 거죠. 98년으로 돌아가자. 아까 앞에서 보았던 통계를 보면 가장 대학원 입학생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98년, 99년, 2000년도입니다. 이 정관이 시행됐을 때 그만큼 수유리 신학교육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많은 공을 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